점점 깊어져가는 가을, 극장가에는 한국 영화가 풍년입니다. 장르도 액션에서 드라마, 코미디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데요. 이런 박스오피스 소식과 함께 주요 기대작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김효정 영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스오피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예매율 1위가 공조, 500만을 넘겼는데 이게 좀 보는 재미가 있다는 평이 많아요. 액션도 재밌고 배우들의 이런 비주얼적인 것도 재밌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평론가님께서도? 그렇죠. 봤죠. 열리자마자 뛰어가서 봤는데요. 네. 현재 기준 517만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 이 영화 근데 개봉을 하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이 예측이 좀 됐었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시즌에 개봉을 했는데 그랬었죠. 당시에 개봉했던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작은 공조2가 유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빈의 유해진 배우의 다니엘 해니 배우까지 예. 정말 보기 힘든 조합 아닙니까? 근데 이 배우들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좋아서 기대가 컸는데 그 이상을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은 600만에서 조금 넘은 선에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조가 전편에도 많이 흥행을 했었나요? 그렇죠. 전편이 거의 780만이 넘었으니까 800만 가까이 흥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공조 2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며칠 전에 개봉한 늑대사냥 이 영화도 훈훈한 남자 배우들 서인국 배우랑 장동훈 배우인가요?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되게 막 강력한 액션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해요. 사실은 올해 가장 문제작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작. 네, 최근 몇 년 동안 개봉했던 네. 해외 국내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폭력 수위가 높은 영화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뭐 거의 피칠갑이 난무한다라는 그런 그래요?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액션 영화가 아니라 거의 하드코어 고어 장르로 그 정도로 봐도 평가를 무리가 받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높은 폭력의 수위가 예.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으신다면 보셔도 좋을 것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혹평보다 호평이 현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 플롯을 갖고 있는데 예. 이런 종류가 오징어 게임 이후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동윤 배우나 서인국 배우나 둘 다 되게 좀 예쁘고 착한 그런 이미지인데 뭐 고어물과 비슷한 정도의 수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연기 변신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서인국 배우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네. 미소년 같은 그런 애기야 이미지를 뭐 그러셨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 감독님이 김홍선 감독이라고 전편에 변신이라는 공포 영화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편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성동일 배우가 또 활약을 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배우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흥행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또 워낙 그 폭력의 문제로 이게 초반에는 조금 많이들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와 굉장한 흥행을 기록할 정도라고 하기에는 또 호불호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갈려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 영화관에서는 재개봉하는 영화들의 인기도 많이 끌잖아요. 지금 제가 좀 보는 게 제가 옛날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개봉하는 이 영화가 사비타. 그러니까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사비타.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게 52년 개봉했고 지금 70주년을 70년. 네. 기념해서 재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극장에서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되고 있어요. 배우 진 켈리가 주연도 하지만 연출을 직접 맡아서 또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죠. 예.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Singing in the Rain 그 노래가 나오는 네. 그 진 켈리가 빗속에서 이제 노래하면서 춤추는 장면인데 그 장면 찍을 때 진 켈리가 열이 40도가 올라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예. 그 장면을 찍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본인의 연출작이어서 부담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뭐 결정적으로 그런 걸 얘기해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 다시 보실 때 그런 진 켈리의 열연을 위주로 좀 다시 보시면 조금 더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Singing in the Rain 그 장면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극장에서 또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뮤지컬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제목부터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영화예요. 그렇죠. 한국에 뮤지컬 영화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맞아요. 할리우드 영화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국내에는 뮤지컬 영화들이 그렇게 자주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번 영화는 좀 사랑을 받을 것 같을 것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모든 그 히트 가요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흥행작이었던 맘마미아 같은 영화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이번 작품에서 염정아 배우와 유승
이준용 배우가 부부로 등장을 하는데 예. 남편과 아내가 아내의 첫사랑을 같이 찾으러 떠난다라는. 잠시만요. 아내의 첫사랑을 그렇죠. 같이. 현재 남편과 그렇죠. 아내가 찾아 네. 떠난다? 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그 마냥 어떤 아름답지는 않은데. 이벤트로. 예. 그래서 그런 여정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런 뭐 추억의 가요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 중년의 사랑을 그린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출하신 분이 최국희 감독님, 국가부도의 네. 날 만드신 분이시죠? 그쵸. 이전의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러니까요. 정치극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장르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라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뮤지컬 영화 좋아해서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네요. 국내 한국 영화들이 풍년이다 이런 말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재밌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코미디 영화 주목할 만한 것, 정직한 후보 2, 네, 그렇죠. 기대가 돼요. 저는 정직한 후보 1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정직한 후보 1이 2020년 1월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막 초기였고 극장가가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영화의 어떤 완성도만큼 흥행을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기록으로는 100만이 넘겼으니까 굉장한 흥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2편도 기대가 되는데 라미란 배우가 코미디 영화로는 거의 드물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요즘 흥행작들이 대부분 다 속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조도 속편의 그렇고.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기대가 높은 작품이라서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직한 후보, 이 내용 제목으로만 좀 유추해 봤을 때 정치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라미란 배우가 여기서 국회의원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못 되고 어떤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또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그린 영화죠. 네, 저 퇴근하고 영화관 가야 될 것 같아요. 볼 영화가 많죠. 실사의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22일에 개막했습니다. 8일간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주목할 영화도 소개해 주시고 어떤 영화제인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니까 다큐멘터리들만 틀어지는 영화인데요. 일단 개막작인 Keep Stepping이라는 작품이 목요일 날 공개가 됐는데 댄서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요즘에 이 춤이라는 게 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관심이 높은 관객들이 많아서 만족하실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젠바허라는 오스트리아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포르노그래피 소설 요세핀의 무젠바허라는 작품을 어떤 여성 감독이 영화화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하기 위해서 몇백 명의 어떤 민간인 남자 배우들을 모집하면서 이제 생기는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엮은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이 리크루팅 과정을 약간 좀 웃으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예매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인터넷으로 미리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 구매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뭐 아주 방법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 뉴스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렇죠.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얘기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저도 지난 주말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셨죠, 평론가께서? 다 보셨나요?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 그러면 네. 약간 스포를 해도 되나요? 그건 또 안 되겠죠. 네, 아직은. 뉴스 보시는 분들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거 저희 끝나고 스포는 네네. 하도록 하고. 이게 실존 인물이 한국인 출신 마야광 조봉행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감동했던 포인트는 실화를 옮겨왔다고는 하지만 또 이야기로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잘하지만 또 필요한 디테일을 윤종민 감독이 너무 천재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예. 잘 꾸려놨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설득력이나 짜임새가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 설득력을 어떻게 보면 좀 운반하는 네. 이 배우들의 역량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정우 배우와 예. 황정민 배우의 예. 활약이. 그래서 현재 비영업권 1위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 전체 순위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 군대 가기 전에 보고 울 뻔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 최고의 한국 드라마다라는 호평이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오징어 게임만큼 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워낙 또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약간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호평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0월 5일에
부산 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려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100% 좌석을 다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평론가께서도 가시나요? 네, 저도 가는데 뭐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워낙 큰 영화제니까 그렇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양조위 배우가 부산을 이번에 방문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특별 기획인 양조위의 화양연화라는 프로그램을 와. 한다고 하는데 양조위 배우가 이제 본인 출연작을 포함해서 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쥐비를 참여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양조위를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 행사는 꼭 놓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정지영 감독님이 정말 오랜만에 내놓으신 이 소년들이라는 작품인데요. 1999년에 있었던 삼리의 나라 슈퍼 사건을 토대로 만든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연을 설경구 배우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도 틀고 또 설경구 배우가 직접 영화제 쥐비를 한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 끝나고 영화관 가시거나 OTT 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